안녕하세요. 초보 개발자를 위한 자바 저자 이병승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제 책에 대한 자바 동영상 강의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 책에 소스를 얻고 싶다면 요 목차 다음에 보면 요게 책 소스 코드 위치, GitHub 주소하고 홈페이지 주소 있죠.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자바책 게시판 있죠. 여기 주소가 있죠. 요 주소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질문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또 지금 이 자바책에 대한 학습 동영상 물론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만 동영상 링크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카페에 한 가보면 제 자바책 카페죠. 보면 기존에 제가 자바 웹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자바를 기반으로 웹 개발하는 책을 먼저 저술해서 이 카페에서 지금 여러 가지 Q&A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 책 관련 질문을 올리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좌측 메뉴에 보면 초보 개발자를 위한 자바 있죠. 여기 보면 초보 개발자를 위한 자바 Q&A 게시판 동영상 클릭하면 지금은 글이 없죠. 자, 그리고 자바책 오타 신고 여기 있죠. 요 게시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기존에 제가 작성한 자바 웹을 다루는 기술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 이유는 제가 앞에 동영상 설명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만 머리글에서 설명드렸듯이 제 자바책은 제가 기존에 저술한 자바 웹 기술하고 쉽게 연동돼서 여러분들이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통합해서 이제 게시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자바 학습 로드맵은 제 책으로 자바 기초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제 기존의 자바 웹을 다루는 기술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바 웹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머릿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졌다 그랬죠. 1부는 여러분들이 자바로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자바의 기술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부만 여러분들이 빨리 보고 거기에 좀 익숙해지면 이제 자바 웹을 다루는 기술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요즘 현대 자바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부를 시간 있을 때 차근차근히 학습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 자바 책을 학습해 가시면 효율적으로 자바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자바 동영상 수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동영상과 책을 통해서 쭉 학습을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시면 제 Q&A 게시판 있죠. Q&A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제가 1장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장은 자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책에서 실습할 그런 개발 환경, 실습 환경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1장은 5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죠. 자, 첫 번째,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자바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해 왔는가, 그걸 우리가 적어도 자바를 배우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의 탄생 배경, 그리고 자바가 어떻게 버전별로 발전해 왔는가, 그걸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의 특징, 자바도 나온 지가 한 30년 됐죠. 그 기간 동안에 자바도 여러 가지 기술로 이제 파생이 됐습니다. 그 기술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자바는 자바 SE죠.
자바 SE에 대해서 개발 환경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이나 책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 있죠? Q&A 게시판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습 소스 위치는 자, 요 GitHub 있죠? GitHub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종류.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거죠. 맨 처음에 기계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줬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어가 나왔고, 그리고 자바와 같은 고급 언어가 나왔다 이거죠. 자, 먼저 기계어는 CPU가 인식할 수 있는 명령문을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CPU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말로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고 지시를 하죠. 근데 CPU는 기계이기 때문에 CPU가 인식할 수 있는 고유의 명령문이 있죠. 이진 코드로 되어 있죠. 이진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진 코드를 사람이 직접 짠다 이거죠. 직접 짜서 CPU한테 우리가 원하는 일을 시킨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 기계어는 소수의 컴퓨터 발전 초기 단계죠.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제 사용한 언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고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어셈블리어죠. 이진 코드로 작성된 기계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 이런 간단한 영어 단어 있죠. MOV는 muve의 약자죠. LDN, load. 자, 이런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이다 이죠. 그러니까 이진 코드는 너무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드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진 코드에 대해서 이런 영어 단어를 하나씩 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자는 방식이죠. 자, 이것도 이제 기계어보다는 많이 이제 개선됐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해도 한계는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자바 같은 고급 언어죠. 의미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기반으로 컴퓨터에게 작업을 시키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한테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지시를 하죠.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람이 컴퓨터에게도 우리가 어떤 지시를 할 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지시하면 어떨까? 자, 그러면 사람의 언어를 이용하면 사람이 사람한테 지시하듯이 컴퓨터한테도 그런 식으로 지시하면 훨씬 우리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이나 뭐 챗GPT 이런 게 출연해서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해보면 100% 이제 완벽하게 컴퓨터가 수행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 언어로 이렇게 컴퓨터에게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시키면 기존의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로 컴퓨터에서 작업 지시할 때보다는 훨씬 편리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급 언어라는 의미는 기존의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보다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깝게 컴퓨터에 작업시키자라는 의미죠. 이런 대표적인 고급 언어로는 이제 우리 모든 고급 언어에 모테라고 하죠. 뭐 C 언어. 그 다음에 나온 이제 객체지향 언어인 C++, 그리고 자바, 파이썬 등등등. 현재 쓰이는 모든 언어는 고급 언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기반으로 될 수 있으면 컴퓨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시키자. 그런 의미죠. 자, 이런 식으로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거죠. 자바는 당연히 고급 언어죠. 자, 그러면 고급 언어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파일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같은 고급 언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행 시 바로 CPU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CPU는 최종적으로는 기계어, 즉 이진 코드를 입력받아서 이 이진 코드를 이제 수행하는 거죠. 이진 코드는 0101 이런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죠. 자, 사람이 작성하는 자바 같은 고급 언어는 여기 있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기반, 즉 코드로 작성되어 있죠. 물론 뭐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냐 하는데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보다는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깝다 그런 의미죠. 어쨌든 간에 이런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이 코드를 바로 CPU가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되죠. CPU는 이런 식으로 이진 코드만 인식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컴퓨터에 지시하는 이런 명령어 코드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CPU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 코드를 다시 이런 이진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변환해주는 도구가 컴파일러다 이거죠. 고급문으로 작성한 실행문을 CPU가 인식할 수 있는 이진 명령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링이라 한다 이거죠. 이 변환을 수행하는 도구를 컴파일러라 한다 이거죠. 당연히 자바도 고급 언어, 사람 언어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죠. 그러니까 이런 컴파일링 과정이 반드시 수행이 된다 이거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하시면 앞에서 배운 그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자바 프로그램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바는 1995년 제임스 고슬링에 의해서 창안됐다 이거죠. 여기 사진 있죠. 초기 언어는 자바가 아니라 오크였다 이거죠. 오크로 불렸다 이거죠. 자바는 전자레인지나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에 내장될 소프트웨어 개발용 언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바는 서버용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이죠. 근데 초기에 자바는 자 이런 식으로 인베디드 기기라 그러죠. 이런 전자제품, 뭐 TV나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전자레인지 이런 인베디드 기기에 그 각각의 제품에 내장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용으로 먼저 고안이 됐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인베디드 기기는 회사도 틀리고 제품도 다 다를 테니까 운영체제가 다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자바는 이런 모든 운영체제, 제각기 다른 운영체제에서 다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 즉 운영체제 독립적으로 동작하도록 자바는 설계되어졌다 있죠.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 뒤에서 이제 JDK나 JRE 배울 때 그대로 나온다 이거죠. 자, 요게 자바의 등장 배경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바 즉 JDK의 버전별 발전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보면 자 1.4 버전이 2002년도에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다가 이제 자바 5 버전 있죠. 5버전. 5버전에서 이제 자바의 대부분의 객체 지향 개념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따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JDK 8버전에서 이제 람다식이나 스트림이 도입됐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2023년 3월 기준으로 이제 JDK는 20까지 나왔죠. 여기에 뭐 가상 스레드나 이런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JDK는 오라클 회사 정책에 의해서 6개월마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죠. JDK도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 보면 오픈 JDK와 오라클 JDK. 자바는 여러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서 기능을 정의하고 구현하는 오픈 소스다 이거죠. 거의 자바는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JDK는 오픈 소스이므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름 그대로 오픈 소스니까 무료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 있죠. jdk.java.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죠? 오라클 JDK는 오라클 회사가 특화해서 제공하는 JDK이므로 개발 시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상용 서비스 시 라이센스비를 지불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오라클 JDK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지원하는 JDK다. 그죠? 자,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JDK 서비스를 지원하니까 요 오라클 JDK는 개발 시에는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상용 서비스를 할 때는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라클 JDK는 오라클사에서 예를 들어 뭐 보안 기능이나 이런 기능을 따로 이제 서포트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사용자는 상용 서비스 할 때는 오라클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강의에서는 오라클 JDK를 사용하죠. 자, 근데 이런 실습에서 사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JDK도 오픈 JDK, 오라클 JDK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면 좋죠. 오픈 JDK는 요 사이트 있죠. 요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발전 과정과 자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자바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특징은 우리 뒷장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학습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단은 자바를 하니까 자바의 일반적인 특징 이런 게 있다. 면접에서 많이 묻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자바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자, 말씀드렸죠. 자바는 이제 고급 언어죠. 인간의 언어를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자. 그런 의미죠. 자, 자바는 이제 객체 지향 언어죠. 객체 지향 개념은 이제 우리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히 배우죠. 자, 자바는 모든 운영 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자바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운영 체제에서도 동일하게 실행이 된다. 자바의 중요한 특징이라 그랬죠.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는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자바는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JVM이라는 이제 일종의 인터프리터가 있어서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바 개발자는 자기가 원하는 기능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 의미죠. 뒷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는 무료 라이브러리가 풍부하게 제공되죠. 그러니까 자바는 오픈소스죠. 자, 오픈소스인 만큼 자바에서는 무료 라이브러리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죠. 대표적인 애가 이제 여러분들 웹 개발에 쓰이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이죠.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바는 멀티스레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이 멀티스레드 기능은 스레드 부분에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공부하셨으니까 이 정도의 특징은 알아두는 게 좋죠. 자, 2023년도 전 세계 사용 언어 순위다 이거죠. 보면 이제 자바가 현재 2022년도에는 3위였는데 2023년도 1월 달에는 4위다 이거죠. 요즘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 1위가 이제 파이썬이죠. 자, 그리고 이제 C, C++. C가 나온 연도가 1960년도죠. 60년도인데 아직도 C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그리고 C를 확장해서 나온 객체 지향 언어인 C++가 3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자바가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지금은 자바가 4위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바가 1, 2위를 다퉜죠.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제 파이썬이 올라왔죠. 그래도 자바가 지금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참고로 국내에서는 자바가 월등히 많이 사용되죠. 자,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면, 자, 지금이 2023년 12월이죠. 지금 보면 자바가 지금 4위죠. 똑같죠. 지금 1위가 파이썬이고 2위가 C이고 3위가 C++, 4위가 자바다 이거죠. 현재 순위는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 기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가 나온 연도가 1995년도죠. 지금은 2023년도니까 거의 한 30년 정도 경과됐죠. 자, 30년 정도 지나면서 그동안 많은 자바 기술이 출현했죠. 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바 기술이죠. 보면 크게 자바 SE, 자바 E, 자바 AMI 이런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거죠. 보면 자바 SE,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의 약자죠. 데스크탑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용 자바 기술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게 이제 자바 SE죠. 자바 E는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약자죠. 보면 서버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용 자바 기술이죠. 그러니까 서버 프로그램 개발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 자바 E다 이거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서블릿, JSP, 스프링 프레임워크 등등등이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여러분들이 적용된 기술이 자바 E다 이거죠. 자바 M는 자바 마이크로 에디션의 약자죠. 소규모 장치죠. 뭐 휴대전화, 셋탑박스, 모바일이나 인베디드 기기에 적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 사용되는 기술이 자바 M이다 이거죠. 자, 근데 이런 자바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자바 SE죠. 자, 기술 분포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바 SE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바 E가 자바 SE 기술을 포함하면서 자신의 기능을 지금 확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버용 자바 E가 자바 SE의 기능을 사용하면서 서버용 기술에 필요한 기능을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이제 제공한다 이거죠. 자바 M도 똑같죠. 보면 자바 SE의 기술을 차용하면서 모바일에 필요한 기술을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제공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자바 E나 자바 M을 이제 학습하는 게 따로따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자바 SE가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바 SE의 기능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학습을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바 E나 자바 M을 사용하려 하더라도 자바 SE의 환경은 똑같이 설치를 해야 되죠.
참고로 자바 ME는 지금 안드로이드라는 새로운 자바 기술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바 ME는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죠. 자, 이상으로 자바 기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자바 SE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자바 기술은 자바 SE죠. 데스크탑,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나 아니면 노트북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이죠. 자바 SE 개발 환경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바 기술도 다 자바 SE가 필요하다 그랬죠. 실제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할 때도 자바 SE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하죠. 자바 SE 환경 구축 과정입니다. 자바 개발 도구,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자바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JDK라 그러죠. JDK를 먼저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윈도우 프롬프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변수 설정하죠. 자, 그리고 JDK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클래스의 기능을 설명하는 API 문서 설치해 봅니다. 그리고 문서 편집기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 이클립스를 설치하는 요 5가지 과정으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 개발 도구 JDK 설치하기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제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해서 우리가 실제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오라클 사이트죠. 자바는 원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오라클이라는 DBMS 만드는 회사죠. DBMS 만드는 회사에 합병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라클 웹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이거죠. 접속한 후 프로덕트 클릭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에 자바 항목을 클릭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다운로드 자바 나우 요거를 클릭한다 이거죠. 클릭하면 자 보면 이제 운영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운영 환경에 맞는 JDK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이거죠. 다운로드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다 이거죠. 실행하면 자 이 순서대로 이제 쭉 설치를 한다 이거죠. 넥스트 누르면 자 설치 위치를 지정해 준다 이거죠. 자, 요 체인지에서 이제 우리가 설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 우리는 디폴트로 지정해 주는 위치에 설치하겠습니다. 보면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폴더에 JDK-20이라는 폴더에 설치가 된다 이거죠. 자, 넥스트 누르면 쭉 설치하죠. 설치하고 난 다음에 다 설치되면 클로즈 누르면 이제 설치가 완료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 설치 위치에 가면 JDK 관련된 파일과 폴더들이 위치한다 이거죠. 미리 환경 변수 설정을 위해서 요 JDK 설치 위치 있죠. 요거 경로를 미리 복사를 해주세요. 자, 요게 이제 JDK 설치 과정입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하나 열고 저는 오라클닷컴으로 접속했죠. 자, 그러면 자 프로덕트에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 자바 항목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자 우상단에 보면 다운로드 자바 있죠. 클릭해서 자 최근 2023년 상반기에 쓰였죠. 그때 최신 버전이 자바 20이었죠. 자바는 6개월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년 12월 달이니까 벌써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자바 21이 나왔죠. 자바 21이 이제 최신 버전입니다. 우리 실습하는 과정은 자바 버전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 자바 21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눅스, 맥 OS 자신의 운영 체제에 맞는 JDK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윈도우즈죠. 윈도우즈 클릭해서 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버전이 있죠. 저희는 이제 x64 인스톨러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 파일이죠. 클릭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요걸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죠. 자, 여기 다운로드 완료 뜨죠. 자, 여기 상단에 요 폴더 누르면 폴더를 열죠. 자, 그럼 요 JDK21 윈도우즈 x64 _bin.exe 여기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죠. 여러분들이 JDK20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 이러면 자, 요 메뉴에 보면 자바 아카이브라는 항목이 있죠. 요걸 클릭하면 이전 버전으로 이동한다 이거죠. 보면 뭐 자바 SE, 자바 E, 자바 ME 앞에 설명드렸죠. 여기 보면 자바 SE 항목에 자, 여기 보면 자바 SE 다운로드해서 버전별로 쭉 나오죠. 예를 들어 자바 SE 20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요 클릭해서 보면 여기 보면 리눅스, 맥 OS, 윈도우 해서
운영체제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요걸 요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죠. 얘를 눌러주세요. 얘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자 나오죠. 자, 그리고 넥스트. 자, 설치 위치 체인지에서 변경시킬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21 폴더 요 폴더에 설치하겠습니다. 넥스트. 자, 다 설치됐죠. 그러면 이제 클로즈 눌러주시면 다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됐는지 경로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탐색기를 하나 여셔야 되겠죠. 탐색기 여는 방법은 자, 윈도우 탐색기 창에 자, 파일 탐색기 벌써 뜨죠. 파일 탐색기 입력해서 요걸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윈도우 단축키 윈도우 키 누르고 알파벳 E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뜨죠. 그러면 설치 경로로 가보시면 되겠죠.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자바 JDK-21 JDK21 관련 폴더와 파일들이 설치되어 있죠. 자, 이상으로 이제 JDK를 설치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되니까요. 미리 요 설치 경로를 클릭하면 블락이 잡히죠. 우클릭이나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해서 미리 복사를 해주세요. 자, 오라클 JDK를 설치해 봤는데 우리는 미리 오라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설치를 했죠. 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창에 자, 이렇게 JDK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 최상단에 JDK 다운로드 해서 링크가 나오죠. 저런 식으로 이동해 가지고 똑같죠. 보면 아까 우리 이동한 그 JDK 21 그 다운로드 페이지죠. 이동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환경 변수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 왜 설정하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 개발 시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개발 도구에 접근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JDK에서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개발 도구를 제공한다 이거죠. 실행 파일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 도구들을 명령 프롬프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의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윈도우 10 기반으로 책을 쓰면서 이제 실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 PC에는 윈도우 11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11도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에서 어떻게 환경 변수를 설정하느냐,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 10이죠. 윈도우 10은 자, 검색창에서 제어판 입력 후, 자, 제어판이 뜬다 이거죠. 그러면 자, 시스템 및 보안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음 창에서 고급 탭 클릭 후 환경 변수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창이 뜬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윈도우 11이죠. 윈도우 11은 자, 보면 바로 검색창에서 바로 시스템 입력하면 고급 시스템 설정 보기가 뜹니다. 요걸 클릭하면 바로 요 창이 나옵니다. 윈도우 10하고 윈도우 11 초기의 환경 변수 창으로 가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새 시스템 변수를 등록해 준다 이거죠. 변수 이름은 자바 언더바 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 대문자고 언더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에 그 JDK 홈 폴더 위치 복사라 그랬죠. 복사한 걸 붙여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른다 이거죠. 자바 언더바 홈으로 명명하는 이유, JDK를 이용해서 개발되는 수많은 오픈소스들이 JDK 설치 폴더 경도명을 관례적으로 자바 언더바 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뭐 오픈소스를 컴파일을 할 일이 있다 이러면 자바 언더바 홈으로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찾는다 이거죠. 벌써 관례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패스 환경 변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패스 환경 변수가 뭐냐? 자, 의미죠. 윈도우 프롬프트에서 자바 언더바 홈 아래에
빈 폴더의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함으로 패스 환경 변수에 빈 폴더 경로를 추가해야 된다 이죠. 그래야지 이제 윈도우 프롬프트에서 자 지금 제가 캡처해놨죠. 지금 보면 자 JDK 밑에 빈 폴더에 자 이런 여러 가지 실행 파일 있죠. 이런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바 소스를 컴파일도 하고 실행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거죠. 따라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런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패스 환경 변수에 미리 빈 폴더의 경로를 설정을 해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뒤에서 실습하겠지만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이 위치에 가서 패스 환경 변수에 미리 등록이 됐으니까 윈도우가 이 위치에 가서 지정한 실행 파일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패스 환경 변수는 미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 환경 변수를 선택 후 편집을 클릭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빈 폴더의 위치를 등록을 한다 이거죠. 자 하는 방법은 자 빈 폴더의 경로명 우리 탐색기에서 우리 C 드라이브 밑에 쭉 해서 JDK 21 밑에 빈 폴더가 있었죠. 그걸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실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 자바 언더바 홈 환경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 보면 자바 언더바 홈 써주고 양단에 %를 써주죠. 의미는 자바 언더바 홈이 가지고 있는 경로다 이죠. 경로가 JDK 홈 폴더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역슬래시 b니까 그 하위에 있는 빈 폴더를 지정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요 역슬래시 빠뜨리기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 준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는 이유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JDK 21을 사용하다가 버전이 업돼서 JDK 21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마다 직접적으로 빈 폴더 위치를 지정해 주면 그때마다 복사해서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바 언더바 홈 환경 변수를 이용하면 요 자바 언더바 홈 환경 변수에 JDK 위치만 변경시키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자 위로 이동해서 방금 등록한 빈 폴더의 위치를 최상단에 위치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상단에 위치시켜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 시 최상단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찾는다 이거죠. 그러면 최상단에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환경 변수가 똑바로 설정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확인한다 이거죠. 자 윈도우 검색창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명령 프롬프트 실행한다 이거죠. 자바 띄우고 마이너스 버전에서 엔터를 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우리가 설치한 JDK의 버전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마이너스 버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패스 환경 변수에 우리가 빈 폴더의 위치를 등록했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윈도우는 패스 환경 변수에 가서 빈 폴더에 가서 자바니까 java.exe 실행 파일을 찾는다 이죠. 그럼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버전 정보를 출력을 한다 이거죠. 자 만약에 패스 환경에서 잘못 설정된 경우죠. 잘못 설정된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버전을 입력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한 명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할 때는 다시 앞부분부터 우리가 쭉 환경 변수 설정이 뭐가 잘못됐나 그걸 한번 우리가 다시 설정해 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환경 변수와 패스 환경 변수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환경 변수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입력하면 시스템 고급 설정복이 나오죠. 자 그럼 이런 창이 뜬다 이거죠. 저는 윈도우 11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 변수 클릭하면 자 밑에 시스템 변수에 등록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자바 언더바 홈 자 그리고 JDK 홈폴더 복사하고 난 다음에 붙여넣기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바 언더바 홈 등록됐죠. 자 그리고 패스 환경 변수에 빈 폴더 지정해야 되죠. 자 패스 있죠. 자 편집 누르고 제일 아래 더블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java 언더바 홈 %역슬래시 빈 자 그리고 위로 이동 최상단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계속 눌러줍니다. 그럼 자
제2에 이동했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고 확인. 자, 그러면 실제 환경 변수가 설정됐는지 명령 프롬프트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명령 프롬프트 한번 뜨죠. 클릭해서 자바 띄우고 마이너스 버전. 자, 자바 버전 21.01 해서 제가 설치한 JDK 버전 21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자바 버전을 출력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환경 변수 설정이 성공적으로 됐다 이거죠. 반면에 이게 안 뜨고 알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면 환경 변수 설정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걸 확인해서 다시 설정해 줘야 된다 그죠. 그 에러를 한번 나오게 한번 해보면 되겠죠. 한번 해보면 자, 의도적으로 이제 잘못 설정한다 이거죠. 보면 예를 들어 제일 틀리기 쉬운 게 이제 여기 보면 퍼센트 양단 퍼센트 다음에 요거 역슬래시를 빼는 경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를 수정했으면 반영하려면 다시 명령 프롬프트를 띄워야 됩니다. 끄고 다시 띄우고 난 다음에 자, 알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죠. 자, 그러면 환경 변수 설정이 잘 안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서 다시 수정해 줘야 된다 이거죠. 역슬래시 배터리 쉽다 그랬죠.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자바 환경 변수를 설정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API 문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을 설정하고 각 챕터별로 이제 학습을 하죠. 그 각각의 챕터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죠. 클래스의 기능 사용 방법을 우리가 학습하는 거죠. 그런 JDK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API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클래스 학습하면서 그런 클래스 사용법이 어떤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걸 JDK에서 문서로 제공한다 이거죠. 그때 우리가 문서 보면서 이제 각각의 클래스, 즉 API 사용법을 우리가 익힌다 이거죠. 자, 설치 방법은 JDK 다운로드 페이지 있죠. 거기서 여기 있죠. 온라인 다큐멘테이션 요걸 클릭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API 다큐멘테이션 요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문서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뭐 당장은 알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자바는 모듈별로 제공합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모듈은 java.base 요 모듈에 있습니다. 요걸 클릭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습할 API를 패키지별로 설명하고 있는 API 문서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걸 브라우저에 북마크에 추가를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학습하면서 어떤 패키지에 있는 어떤 클래스의 기능이 궁금하다. 그러면 브라우저 띄워서 API 문서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한다 이거죠. 자,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JDK 다운로드 페이지죠. 자, 요 아래 보면 릴리즈 인포메이션에서 온라인 다큐멘테이션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하면 이동하죠. 자, 그리고 스페시피케이션에 API 다큐멘테이션 클릭했죠. 모듈별로 쭉 나열되죠. 그러면 우리는 java.base라 그랬죠. 자, 그러면 java.base에 있는 패키지별로 API 문서들이 쭉 설명된다 이거죠. java.io 관련된 클래스들의 기능을 설명하는 API 문서다 이거죠. 들어가면 각각의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 뭐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쭉 설명해 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 바로 북마크 바에 바로 생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습하다가 바로 클릭하면 원하는 클래스명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법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클래스명을 알아서 이런 식으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서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입력하면 관련된 클래스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 원하는 클래스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바로 해당 클래스 설명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일종의 문서 편집기죠. 여러분들이 코딩 하다가 뭐 소스 코드를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파일을 작성할 일이 있다 이거죠. 근데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메모장을 써도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면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이제 보게 될 거지만 자바 코드에 대해서 각각의 키워드별로 색깔이나 이런 걸 표시해 주죠. 그러니까 훨씬 편리하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요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 이거죠. 저는 윈도우즈 X64 요걸 다운로드 받는다 이거죠.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다 이거죠. 자, 동의합니다 체크해주고 이제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냥 계속 이제 동의합니다 체크해주고 다음 누르면 됩니다. 자, 요 바탕화면에 아이콘 만들고 싶으면 자, 요걸 체크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설치하죠. 자, 그러면 종료 누르고 실행하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이 된다 이거죠. 자, 설치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여셔가지고 code.visualstudio.com으로 접속했죠. 자, 여기 보면 다운로드표 윈도우즈 클릭하면 윈도우즈 X64 저기에 스테이블 버전 요걸 클릭하면 다운로드 된다 이거죠. 자, 다운로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폴더 열면 다운로드 됐죠. 자, 그러면 자, 요걸 더블 클릭해서 이제 설치하면 되겠죠. 자, 동의합니다 주시고 자, 그냥 기본 설치 경로에 설치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게 만들기 체크해 주시고 종료 누르면 자, 아까 종료 후 바로 실행하기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실행이 된다 이거죠. 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파일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 자, 이런 식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이콘이 설치됐죠. 자,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된다 이거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클립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 실습 환경 마지막 설치 과정이죠. 이클립스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는 통합 개발 환경이죠. IDE라 그러죠. IDE. 우리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프로그래밍은 파일을 하나하나 다 만드는 게 아니죠. 자, 이런 툴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작업을 하죠.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클립스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자, eclipse.org에 접속 후 자, 상단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X86-64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요걸 다운로드 받는다 이거죠. 자,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 했죠. 다운로드 하면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요걸 클릭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이유는 책에 있는 것처럼 C 드라이브에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요걸 선택합니다. 이클립스도 버전이 많습니다. 제 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합니다. Eclipse IDE for Enterprise Java and Web Developers. 요 이클립스 버전은 웹 개발용 이클립스인데 요 웹 개발용 이클립스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바 SE 기술을 포함한다 그랬죠. 자바 SE 기술만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으면 첫 번째 걸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바를 배우는 사람은 당연히 자바 EE도 같이 이제 연동해서 학습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걸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설치 위치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자, 인스톨 눌러줍니다. 체크해 주시고 트러스트 셀렉티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다 설치가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론치를 누르면 이제 설치된 이클립스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하면서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클립스는 프로젝트 단위로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그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이제 위치, 즉 워크스페이스다 이거죠. 브라우저 눌러서
이제 요 경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론치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가 뜨죠. 자, 웰컴 페이지가 보이죠? 웰컴 페이지가 보이죠? 자, 그러면 엑스표를 눌러서 웰컴 페이지를 이제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설치한 이클립스는 웹 개발용 이클립스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자바 SV를 지금 학습하죠. 지금 설치한 이클립스는 내부적으로 자바 E 환경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자바 SE를 개발하면 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그 내부 설정을 자바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클릭해서 퍼스펙티브 화면이 뜨죠. 여기서 자바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내부적으로 이제 이클립스가 자바 SE를 개발할 수 있는 설정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클립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eclipse.org죠. 이동하면 자, 이클립스 홈페이지가 나오죠. 자,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 나오죠. 이거 클릭합니다. 자, 다운로드 X86_64 카이스트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는다 이거죠. 자,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고 있죠. 자, 폴더 열면 자, 설치 파일이 지금 다운로드 받았죠. 자, 그러면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클릭해 줍니다. 얘를 눌러주세요. 자, 이클립스 여러 버전 중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항목이죠. 웹 개발용 이클립스. 자, 경로 인스탈레이션 폴더에서 기본 경로가 지금 C 드라이브의 유저 폴더인데 저희는 좀 바꿔주겠습니다. 가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 폴더. 설치 폴더는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지정해서 이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에 설치하겠습니다. 자, 인스탈. 자, 액셉트 눌러주세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립니다. 자, 여기 보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계속 기다려주세요. 성공적으로 설치됐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론칭을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되죠. 2023년 12월 버전이다 이거죠. 워크스페이스 지정하라는 창이 나오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C 드라이브 밑에 자, 새 폴더 해가지고 자바 안에 워크스페이스 언더바 웹자바 워크스페이스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폴더 선택. 요걸 체크 안 하면 이클립스 실행할 때마다 워크스페이스 설정창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걸 체크를 해주세요. 론칭. 실행됐죠? 자, 웰컴 페이지 나오죠? 자, 이클립스 실행됐죠? 퍼스펙티브를 변경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자바 A죠? 요 앞에 보면 오픈 퍼스펙티브 풍선말 뜨죠? 요걸 클릭해서 자, 자바 오픈해서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바 SE를 개발할 수 있는 설정으로 내부적으로 이클립스가 재설정한다 이거죠. 자, 이클립스를 설치해 봤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설치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껐다가 다시 이클립스를 실행해야 되겠죠. 자, 껐다가 다시 실행하려면 자, 이클립스 설치 폴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이클립스 폴더 가면 이클립스.exe 요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이클립스를 실행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실행할 때마다 일로 가서 실행하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면 되겠죠. 우클릭해서 보내기에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 바탕화면 나오죠.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설정해 주세요. 바탕화면에 바로하기를 만들었는데 바탕화면에 있더라도 실행하려고 하면 모든 창을 다 다운을 시켜야 되죠. 바탕화면에 있는 이 바로하기를 마우스 드래그해서 자, 작업 표시줄에 저런 식으로 놓으면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 아이콘을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을 때는 모든 창을 다 다운시키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요 작업 표시줄에는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여러분도 설정해 주세요.